네, 오늘은 LNC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갑자기 지금 3거래일 연속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만 좀 더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건, 제약바이오가 사실 정말 솔직하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약바이오가 진짜 한 방이 있죠. 근데 이 한방이라는 게 사실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제약바이오자. 뭐, 물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선반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미래 가능성을 제고해서 그걸 선반영하는 개념이 있는 건 맞지만 조금 더 그 강도가 높은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보통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엄청난 폭등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등에서 중요한 게 이 실질적으로 정말 재료, 이슈, 그리고 이걸 토대로 뭔가 미래에 뭐가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즉, 지금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떤 기업에서,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 탈모를 거의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검토가 되었다. 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번 해봐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맨날 적자 치고 있어요. 매년 적자, 엄청나게 큰 폭의 적자야. 지금은 뭐가 되고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재무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건 없어.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이 뉴스와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수천 프로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예시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끌어올린 게 끝까지 유지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무나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순간적인 이슈와 재료만 가지고 끌어올렸던 건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전 생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우리 2016년도 전 당시에 신라젠과 셀트리온이 거의 이 제약바이오 양대 산맥급으로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신라젠 한번 봅시다. 신라젠은 과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 상승을 2016년도에 만들어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지금도 유명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016년도 이때서부터 쫙 미친 상승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왜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신라제는 맨날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건 재료로도 가능해요. 근데 결국 뒷심이 딸리는 거야. 이게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니까 훅 하고 결국 무너지는 그림들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셀트리온은 왜 유지가 돼요? 어우, 아름답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LNC 바이오는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재료만 가지고 아니면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액도 많이 늘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계속되는 흑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슈만 가지고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향방의 방향성에 지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모르거나 도르거나 뭐 사실 진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위험성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미래에 잘못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 LNC 바이오는 지금 기초 체력, 이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그냥 거품처럼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기본적인 기조틀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흐름들을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결국 장기적으로 치고 있고 지금 이 지점을 건드리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서 초대형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려면 이제 지금 자리를 돌파하고 넘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재무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분히 돌파하고 이런 부분들 재무적인 부분들도 방영을 시키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기술적 흐름상 관찰을 했었을 때 그게 과연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턴이냐 아니면 한번 다음 턴 돌렸다 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금 여기 자리 딱 건드리고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터졌어요. 이게 거래량이 많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거래량은 1대1 물물교환이란 말이에요. 매수자가 있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매도자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는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저기 가게 갔는데 뭐 사러 갔는데 거기서 물건이 없대요. 거래 성립할 수 있어요? 못 사죠. 뭐 자선 사업가야? 뭐 돈만 주고 올 거예요? 그냥 물건 필요 없어요. 됐어요. 돈 가져가세요. 이러고 줄 거냐고.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파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의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신고가 자리에서 한번 나왔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여기 매물벽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상은 전 재무도 좋고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엔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높다라고 보이지만 그게 지금 이번에 당장이냐고 물어보면 아직은 좀 물음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대응을 깔끔하게 하려면 이게 안 나왔으면 그냥 계속 홀딩 관점 더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나온 상황에서 저는 보유하고 있다면 부분익절 정도는 조금 해놓으면서 리스크 좀 줄이고 나머지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뭐 바로 가지면 제일 땡큐야. 나머지 물량이 바로 여기서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와야 돼. 대신에 여길 바로 가려면 이걸 제끼면서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으로 강제로 힘을 밀어버린다면 그 경우는 바로 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경우가 안 나오고 일반적인 확률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한번 이렇게 눌림목 잡았다가 뭐 한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 세고에서 반등 잡아가지고 이렇게 파동을 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음 턴에서 시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 익절 해놓고 나머지가 바로 가주면 땡큐 하시면서 이 정도 파동 지금 2배가 좀 넘는 파동이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되는 파동이죠. 이 파동 넘겼을 때 저는 10만 원대 넘어가는 자리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껴주면 13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부분 익절 했더니 못 가죠. 그러면 어차피 부분 익절 했으니까 괜찮아요. 나머지는 본전 이탈만 안 하는 선 혹은 여기에서 어떤 이 추세가 안 꺾이는 선에서 계속 홀딩 해보시다가 다음번에 돌파 나오면 땡큐 하시면서 13만 원까지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자기 본전이나 이 추세선이 꺾이면 그땐 정리하고 다음 턴 노리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아서 요 부분만 좀 잘 체크해놓고 보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